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 인천인 시간에는 렌티아트 창시자이시면서 문인 화가이신 우리 서주선 화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두 번째 출연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우리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공감복지 라디오 청취자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위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복도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천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제 한국미술협회 부의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렌티 아트라는 장르를 만들어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동에 갤러리 에세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렌티아트를 창시하셨다고 하셔서 그 뜻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머리가 네. 나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이 렌티아트를 창시하셨다는데 어떤 뜻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잘 모르시는 이제 네. 부분이라서 뭐 잊었다고 보기에는 생소하신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음, 렌티큘러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책받침에 이렇게 뭐 이쪽으로 보면 그 화면이 바뀌는 거, 그림이 네네네. 바뀌는 그런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 음, 렌즈 효과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한국화 분야에서는 제가 이제 최초로 네. 만들어서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거를 렌티 아트라는 렌즈 효과로 만들어낸 음, 아트다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최초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 챗GPT나 또 이제 빙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엔진 검색 엔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네네네. 렌티 아트 창시자로 제 이름이 네.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 렌티큘러 아트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변하거나 또 이렇게 네네.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특수 어떤 인쇄 기법 같은 네, 거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네네. 제가 이제 레이어라는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그림을 나눕니다. 레이어로 나누고 렌더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파일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프린팅하는 기법인데 보는 각도에서 그림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입체 효과가 한 5단계 정도 레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감이 큰 그런 네.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같은 효과도 있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 이제 제가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은 좀 실험 정신도 필요할 것 같고 좀 왠지 모르게 복잡할 것 같기도 네네네. 한데 이 음. 랜드 아트 작품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실험 정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네. 제가 한국화를 한 40여 년 하면서 음. 또 이제 사진 동호회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되면 요즘은 이제 디지털화돼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네. 이제 공부가 돼가지고 한국화를 하는데 지금 서예나 한국화 이 분야가 사실은 미술 시장 즉 아트페어 같은데 진출을 못해요. 음. 사실 그 눈길을 잘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40여 년 한국화 하면서 서화를 지도하고 공부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미술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렌티큘러의 소재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서 그 컴퓨터를 했던 음. 그게 이제 어떤 도움이 돼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걸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 음. 오시기 전에 실제로 이제 렌티아트 창시자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작가님 성함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랜디아트라는 용어를 작가님이 직접 이제 창안을 하셨고 또 특히 한국가 분야에서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 제가 이제 렌티큘러라는 단어가 네. 사실은 이렇게 외우기가 좀 힘들어서 음. 뭐 쉽게 렌티 하다가 아트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상품에는 쓰인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처음 쓰기는 게 아니고 네네. 제가 만들어서 쓰려고 했는데 음. 벌써 이제 조금 쓰였는데 그거는 널리 쓰이지 않고 상품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 장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제 지금 검색되는 거는 한국화 분야에서 최초로 작업한 네. 그 부분에 적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창시자로 나온 것이지 제가 뭐 특허를 내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는 우리 백남준 선생이 사실은 비디오 아트를 네네. 만들어서 지금보다 그 시절보다 훨씬 화려하고 멋진 그 비디오 아트가 많이 있지만은 창시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예술 계통에서는 처음 한 거에 대한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자긍심을 가져보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자랑 아닌 네. 자랑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랜디아트 음, 창시자하고 치니까 선생님 성함이 딱 나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네. 어, 창시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음, 제 작품을 소장하신 분들은 창시자의 작품을 음, 가지고 있다라는 네네. 자긍심을 가지시도록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음, 선생님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음, 아트 페어는 미술 시장의 중요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소에 떠는 서예나 이런 문인화가가 아트 음, 페어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 아까 말씀을 잠깐 네네.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서구지향적인 측면이 음. 있어요. 그러기도 하면서 학교 교육 안에서도 현재 그 한국화나 이 서예 교육이 이제 거의 막 사라지는 위기에 음. 있고, 거기에는 이유가 사실은 교육제도나 뭐 사회 환경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 서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의 그 어떤 담백함, 서예의 먹으로만 그려진 그런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아트페어의 그 화려한 서양 그림의 이렇게 분위기에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아트페어에는 미술 시장이니만큼 작품 값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미술의 가치는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값이 매겨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화의 값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가치 평가절하돼 있고 저조한 현실에 있어요. 근대 미술품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작용에 저는 뭐 일부 방송 프로그램을 폄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KBS TV에서 하는 네네. 진풍면풍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크게 그런 영향을 근대 미술품 음. 가치 하락에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 감히 주장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음, 진풍명풍이면 저도 가끔 네네, 시청을 하는 편인데요. 네네.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걸까요? 제가 이제 늘 보면서 이제 우리 미술품 값이 직접적 그 시장 가격에 라고 해서 아주 값싸게 이렇게 매겨지는 상황을 음.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네네네. 그 중에 작년에 이제 에, 그게 1429회차 방송입니다. 네네네네. 거기에 석촌 윤용구 선생이라는 분의 이제 음. 개속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 대비해서 크기를 보니까 전지 크기 네. 정도의 거의 큰 네네네. 작품인데 음. 값이 50만 원에 평가가 됐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가 KBS 홈페이지에 네네네. 아, 진품 명품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음. 아니면 근대 미술품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감정은 하지 말라라는 네. 청원글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그게
천여 명 이상의 이제 호응을 받아야 그 음. 사내에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다뤄지는가 본데 네네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제 글은 그대로 남아 음. 있습니다만은 그 윤영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 미술품의 가치는 어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살아온 행적이라든가 어떤 성정을 가지신 분이 그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소위 그날 평가하기를 그분이 전문 화가가 아니었다. 작품을 많이 팔지 않았다. 음. 라는 그 시절에 작품을 전문적으로 팔았던 분이 없습니다. 근데 조선 말기거든요. 우리 그렇죠. 이제 그분이 순조의 막내딸 덕원 공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네. 덕원 공주의 양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19세에 음. 문과에 병과로에서 급제를 했고, 음. 그리고 이제 대사성, 뭐 도성지, 음. 애조판서, 이조판서 같은 큰 벼슬을 하시다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제 일본이 주는 남작 같은 자기를 네네네. 거부하고요. 음. 두문불출하면서 이제 서예와 그림을 그리고 검은고 네네네. 또는 바둑으로 그냥 칩거를 하신 그런 면서 이제 무언의 한거를 한 거죠. 그렇게 네. 살아오신 분인데 그런 이제 분의 그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많이 그렸죠.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그 값이 너무 헐값으로 이렇게 음. 평가되는 상황이 예전에도 사실은 비일비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음. 소위 이제 미술품에 대한 어떤 감정을 할 때 극단적으로 제일 그 안중근 의사의 네. 글씨가 사실 네네. 글씨도 명필이시긴 합니다. 음. 근데 그분의 살아온 행적이 그분의 어떤 인물이 그 글씨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크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 이 지금 속촌 윤영구 선생의 행적을 보더라도 그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근대 미술품의 평가를 어이없게 한 부분에 책임이 계속 KBS 진품명품에 있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상황이 오랫동안 거의 음. 30여 년 동안 돼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음. 사실 저는 이제 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가끔 그런 경우는 느꼈어요. 네네, 진짜 저게 저 정도 가격밖에 안 된다고? 네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거기 음, 글을 네네, 올리셨겠어요. 근데 그런 실외가 진짜 많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음. 이렇게 가치가 이제 평가절하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의식 속에 이 서화, 근대 미술품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음. 거구나라는 게 이제 거의 좀 굳혀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안타까움이 계속 됐는데 사실은 진품 명품 안에서도 그 공예품이나 또 서적이라는 게 책 같은 거 그런 네네네. 거는 굉장히 평가가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 박물관이나 이런 음. 데서 이제 많이 쓰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네네네.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림도 박물관에 많이 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그거를 소장하고 있던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음. 자녀들이 네. 무심코 이제 가지고 있죠. 네네.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경매가 유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인터넷 경매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보고는 무심코 이제 사진을 음. 찍어서 올려요. 음. 음. 근데 현실적으로 값이 그렇게 헐값이다 보니까 그러면 낙찰이 안 돼요. 네. 안 되면 더 값이 더 내려가.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네. 계속 이제 음. 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음. 사실 그래서 우리 근대 미술품을 심지어는 이사를 가면서
이렇게 그냥 병풍이나 이런 거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을 만큼 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아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근대 미술품의 가치를 그러니까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도 학교 교육이나 사실 제도 안에서 그런 무관심 또 이제 예, 터부시되는 그런 부분에서 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국가나 네. 또 지도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중국의 이웃의 중국의 예를 들면 사실 수년 전만 해도 중국의 서화류라든가 또 도자기 거의 값이 없었습니다. 예, 누가 이제 거래도 잘 안 되고 네. 그랬었는데 시진핑 이렇게 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자국 문화 보호 정책 네. 그걸 이제 시행하면서 자기 미술품이나 이런 공예품들을 함부로 못 가게 반출이 안 되게 하는 작용도 하면서 값을 굉장히 높이 올리는 네.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제가 중국 작가 10대 작가하고 이제 문화예술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주최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중국 서하류는 지금 천정부지를 찍고 있다. 굉장히 값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제백석이라고 네.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이 이제 경매에서 700억에 낙찰됐다고 수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 효과를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이나 또 중국 그 어떤 거부들 이제 중국의 재벌들의 이제 어떤 에, 후원이 또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제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재백석을 검색해 봤더니 네. 700억이 아니고 그 뒤에 또 네. 2017년도에 북경 폴리라는 경매장에서 산수 12조병이라는 작품이 네. 1,500억에 낙찰되었다. 와. 그러니까 이제 700억을 뛰었는 2배 네. 이상의 네. 낙찰가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 피카소라고 일컫는데 제백석은 중국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유독 이제 제백석을 더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거는 그분이 이제 약간 중국 사회주의의 색채에 네. 맞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열의 이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뭐 많은 작가들 중에 이제 부르주아적 색채를 지닌 유명한 작가도 있지만 그분의 작품보다 더 높게 만들어내는 그거 역시 중국 정부의 작용이 아닌가 이제 네. 추측을 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정부의 시책이나 아니면 지도자의 어떤 의식이 정말 우리 미술, 우리 예술을 갖다가 높이 이렇게 가치를 높이는데 마음을 쓰인다면 충분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쉽게 이제 우리 박물관이나 그 뮤지엄을 숫자만 많이 늘려도 우리 근대 미술품을 걸 곳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가치는 같이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쓰임이 많아짐으로 해서. 네. 네. 선생님 아까 중국 얘기해 주셨지만은 중국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그림 그리시는 분을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 실력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제 중국 우리 근대 미술은 이제 중국 그림과 우리 그림이 음. 사실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중국은 이제 동양 삼국에서 이제 일본, 뭐 중국, 우리나라 어찌 보면 중국의 이제 그 묵화, 수묵화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거에 이제 한국화, 동양화, 이제 중국화는 국화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한국화에서도 이제 무인화 같은 계열은 중국의 수묵화와 비슷한데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화는 사실적으로 많이 화려하고 네. 그러니까 공간의 비움이 좀 적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 수묵화 이제 무인화의 장점 비움과 여백 네. 그리고 절제 네. 그런 미가 충분하면서 피력이 이렇게 완성도가 큽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치 유신 이후에 채색화로 변화되면서 무인화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서 우리 한국 무인화의 어떤 특징이 중국하고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네. 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 교류전을 많이 하면서 희호를 해요. 네. 중국 작가와 이제 한국 작가가 음. 희호를 하는데 중국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용구를 아주 이제 쓰임이 각양각색으로 그러니까 큰 붓, 작은 붓 해가지고 네네네. 붓을 다양하게 네. 죄송합니다. 다양하게 가지고 와서 그걸 각 그 핵에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작가는 그 관계없이 붓 하나로. 붓 하나로 네. 예, 처음부터 네. 끝까지 맞아요. 일필휘지라고 네. 하죠. 일필휘지를 해버려요. 힘이 그래서 느껴지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뭔가 터프하면서 네. 이게 멋진 그런 희호를 하는데 중국 작가들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작고 뭔가 섬세한 표현이다 보니까 그 표현을 다 이렇게 하려면 쓰임이 많은 그 다양한 용구를 쓰게 된다.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근대 미술품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대중들의 어떤 시각이라 그럴까요? 네, 예.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네, 우리 좀, 미술품이 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요즘이야 저기 K-팝 또 K-아트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새롭게 우리 예술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더 좋아하는 시절이 됐죠. 그거 역시 우리 자체 국내에서 좋아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해외에서 너무 네. 유명하면서 떠지다 보니까 그게 역수입되는 그런 현상처럼 되죠. 우리 이제 근대 미술품이나 우리 한국 미술, 한국화가 갖는 특징은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해외 그림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외에 많이 진출하면서 역으로 또 수입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미술을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그림, 네. 우리 음악 저도 이제 국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국악이 지금 또 새로운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세계로 그런 지금 것처럼. 뻗어나가고 있죠.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림도 네. 그럴 날이 곧 올 것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이렇게 사랑으로 애호해 주시면 그런 날이 쉽게 더 빨리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게 그 많은 소장가들이 그거를 가치 있게 봐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귀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면 더 그런 날이 빨리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이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셔야겠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어디 가서 하시고 그러셔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느 자리가 있으면 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또 아까도 진품명품 폐지해라 아니면 뭐 하는 그런 청원의 글을 네, 올린 네. 것도 제가 그런 좀 행동하는 네. 양식이라고 이제 저 스스로 노력하려는 네. 어떤 그런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네네. 걸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음, 선생님 지난번에 뵙고 또 네네. 이렇게 뵙는데 아니 그대로세요. 이게 아유. 사실 화가분들 보면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되게 건강하시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는 뭐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근데 일부에 처음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네.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제가 속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속 없다는 거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산다라는 네. 의미로 옛날 선인들이 가장 이거 뭔가 그 살려고 하는 표상이 이제 마음을 비우고 뭐 수양하는 느낌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뭐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데 사실은 그냥 항상 편안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지금이. 네.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를 뭐 어디 가셔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소 바빠가지고 전시장에 네. 가보고 싶어도 못 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뭐 전시의 소식 좀 전해주시고 가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은 휴가를 뭐 예년에는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애들하고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커가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이렇게 따로 휴가보다는 작품 전시 활동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지금 8월 8일부터 네네네. 인천 문인화협회 회원전이 이제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느라고 몇 년째 못했죠. 예, 네. 못했다가 그 몇 개월 전에 이제 재개관을 해서 전시 시작 중인데 올해 저희 인천 문인화협회 회원전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많이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더불어서 인천 여성 비엔날레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하버파크 호텔 그래서 호텔 아트 페어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8월 8일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네네네. 하버파크 호텔 안에서 이제 호캉스 겸해서 네. 하는 전시예요. 그래 많이 구경 오셔가지고 새로운 또 전시 환경이니까 그런 예술 작품을 또 보면서 휴가 보내시면 뜻깊죠. 네네네. 네. 한번 더 네. 와주시면 오늘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미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제일로 타격을 받는 게 예술 계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더욱 우리 예술을 좀 미술을 또 네.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 인천인 시간에는 랜디아트 창시자이시면서 또 문인화가이신 우리 서주선 하백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